용사와 마왕이 존재하는 세계. 명실상부한 마계의 지배자인 마왕과 그런 마왕에 맞서 싸우는 영웅인 용사. 용사와 마왕은 서로를 죽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용사의 군사들도 마왕을 죽이러 가는데, 그런 용사의 군사들을 막아서는 마왕의 군사들, 마왕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군단장들입니다. 그런 군단장들도 용사의 힘 앞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그렇게 제국을 승리로 이끄려는 용사였죠. 하지만 그런 용사를 죽여버린 자가 있었으니 데몬 하루트, 명실상부 마왕이 가장 아끼는 인재입니다. 여기 사직서를 책상 위에 툭 던지는 사람, 심지어 그 책상은 마왕의 책상 위였는데요. 마왕에게 대놓고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데몬 하루트, 화난 듯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는 마왕인데요. 그리고는 네가 나를 버리고 간다고? 라고 말하는데, 위험과는 다르게 아루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마왕. 마왕은 뭐가 불만이냐고 말해보라고 하는데요. 인간임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한 힘을 가진 자, 그런 아루트를 그만두고 싶어하게 만든 자가 누구일까요? 아루트는 부하들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죽일 거냐고 묻는 아루트. 그 말을 듣고는 화들짝 놀라고 마는 마왕인데요. 아무래도 아루트를 끔찍히 아끼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루트를 흔들어 제끼는 마왕인데, 갑작스럽게 코피를 쏟아내는 아루트의 모습. 마왕은 당장 영군단의 주치의를 데려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치료받는 아루트의 곁에서 안절부절하는 마왕. 영군단 주치의인 벤은 이전 용사와의 싸움의 후유증이라고 하는데요. 마왕은 빠른 시일 내로 아루트를 고쳐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는 벤의 모습이네요. 상태가 더 심해지기 전에 아루트를 끌고 가버리는 벤입니다. 실려가는 아루트와 그 모습을 보고 웅성대는 마왕군. 아루트는 그저 일을 그만두고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요.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데몬 하루트, 아니 데온 하르트. 이 마왕성에서 가장 약한 인간이었죠. 데온을 끔찍히 아끼는 마왕은 데온을 챙겨주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데온의 편의를 봐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데온은 아주 약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어쩌다 보니 강하다고 오해받고 마왕군 영군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들켜버린다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온입니다. 그때 데온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영군단장 부관 에드. 인간계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심심해하는 데온을 위해 또 선물을 가져온 에드입니다. 에드는 데온이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온 것인데요. 에드도 역시 데온이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네요. 한편 그 시각 마왕성. 마왕은 데온이 내고 간 사직서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데온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 마왕입니다. 용사를 처치하고 쳐다보고 있는 데온의 모습. 용사가 자폭하는 것을 몸으로 막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그 모습을 보고는 이름을 묻는 마왕인데, 하나도 쫄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말하는 데온. 그런 데온에게 마왕군에 들어오라고 한 마왕이었죠. 마왕은 회의를 열어야겠다면서 군단장들을 소집하는데요. 음흉한 표정을 보니 무언가를 꾸미고 있나 봅니다. 그렇게 꿀같은 휴식을 뒤로한 채 회의에 참석하는 데온. 가장 강한 군단장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가기 싫었던 것이죠. 데온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 일반 병사들끼리 수군대고, 이들도 데온을 강하다고 생각해 건드리질 않았죠.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해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데온입니다. 그렇게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데온인데요. 회의장에 들어오는 데온을 보고 씨이 굳는 마왕. 그런 마왕을 보며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온입니다. 앉아있는 군단장들을 보며 부담스러워하는 데온. 그때 하인이 데온에게 음료를 따라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데온이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회의 때는 마계에서 구하기 힘든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얼어붙은 데온과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군단장들. 데온의 잔에 담긴 건 술이 아니고 포도주스였네요. 싸늘한 눈으로 이렇게나 차별하냐고 생각하는 데온인데, 군단장들을 보고 나서는 마왕, 자신이 명령한 거라고 합니다. 데온은 왜 자신에게 그러는지 혼자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약함을 들킨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에 이르는데요. 아무튼 이 회의는 데온 때문에 연 것이라며 보고하라고 하는데, 현재 12군단이 마을을 지키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하고, 이미 작은 마을의 반은 마물에게 집합하였다고 하는데요. 마물의 수가 늘어났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물이란 마왕이 창조한 본능에만 충실한 실패작들. 이유는 용사가 처리하던 마물들까지 몰려들었던 것인데, 용사는 바로 데온이 처리했다고 믿고 있는 마왕군들. 데온은 억울한 표정으로 마왕을 쳐다보는데요. 마음과는 다르게 엄청난 눈빛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보게 된 마왕, 또 오해를 해버리는데, 그렇게 영군단을 지원군으로 편성해버립니다. 나 잘했지? 라는 표정으로 데온을 쳐다보는 마왕이네요. 그런 두 사람을 쳐다보는 육군단장 벨리탄, 역시라고 생각합니다.
대혼은 아픈 척을 하면서 몸을 빼내려고 하는데요. 그런 대혼을 보며 가기 싫은 거냐고 수군대는 3군단장. 하지만 1군단장은 단단히 대혼을 옹호해하고는 옹호해주고, 덕분에 3군단장은 더욱 대혼과 싸워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왕은 그렇게 어려운 임무도 아니라며 스트레스 좀 풀고 오라고 하는데, 이제는 거부하기엔 모두의 눈빛이 너무 반짝이네요. 결국 다녀오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대혼입니다. 그렇게 마차를 타고 12군단을 지원하러 가는 대혼. 마차 안에서 현타가 와버린 대혼인데요. 튀려고 짐 싸다가 걸려서 더 일찍 출발하게 되었죠. 제국으로 튀려고 한 대혼인데 뭔가 제국과의 관계가 있나 봅니다. 자신을 마왕에게 보낸 황제와 죽일 듯이 증오하는 형이 있었죠. 그래도 든든한 부관과 영군단 병사들과 함께라 걱정이 덜한 대혼. 마차 안에서 자신이 가져온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바로 마계에서만 생산되는 마계 특제 와인입니다. 그렇게 신나서 병나발을 불어버리는 대혼인데요. 밖에서 그런 줄도 모르고 마차를 쳐다보는 에드. 대혼이 기분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출발 전 대혼에게 마차를 타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마족. 당연히 타려고 했지만 표정이 너무 생생하고, 그것을 본 에드는 대혼이 직접 말을 끌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죠. 한편 신나게 달려온 영군단 앞에 마을이 보이고, 마을은 이미 불이 붙고 황폐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물들이 영군단의 앞길을 막아서는데요. 그렇게 마물들과 전투를 시작하는 영군단입니다. 끝이 없는 마물들의 떼거지를 막아서는데, 그때 애들을 공격하는 거대한 마물의 모습. 순간적으로 당할 뻔한 애들을 구해주는 누군가인데, 바로 단검을 들고 마물을 베어낸 대혼이었습니다. 피를 뚝뚝 흘리며 에드에게 칼을 들이미는 대혼인데요. 대혼을 오래 본 에드는 술버릇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때 대혼의 뒤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대한 마물. 냅다 대혼을 내리치면서 공격을 하는데요. 별다른 저항도 못한 채 뒤에 벽에 처박혀버리는 대혼. 하지만 평소의 대혼과는 다르게 다시 검을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거대 마물의 시체를 말 그대로 썰어버리는 모습. 그런 대혼을 보고는 본능적인 공포심을 느끼는 병사들. 이것이 나약한 몸으로 이곳에서 살아남은 대혼의 방법이었습니다. 한편 제국의 황제에게 영군단장의 출현을 알리는 전령. 황제 에도아르도 데세르트는 누군가가 생각난다고 하고 전령에게 출동을 명하는 모습입니다. 대혼은 지난 전투 이후 악몽을 꾸다 일어나는데 하루를 꼬박 잠들어 있었다고 하는 에드. 무척 심각한 부상이었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 대혼인데요. 그 말을 듣고는 점점 되살아나는 기억인데, 술에 취해서 술버릇이 나왔다는 게 기억이 나는 대혼이죠. 에드는 대혼을 위해 자신들이 더 강해지겠다 다짐하고, 이런 영군단 병사들을 보고는 부담스러워하는 대혼입니다. 그때 대혼을 찾아오는 다른 군단장들, 3군단장과 4군단장이 대혼의 병문안으로 온 것인데요. 거기에 뒤에서 나타나는 1군단장까지. 이게 무슨 일이죠? 됐으니까 다 나가라고 말하고 싶은 대혼이지만 속마음을 숨기고 왜 왔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현실. 자비라는 단어에 꽂혀 군단장들을 쳐다보는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잘 돌려 말하는 대혼. 물론 이들은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이해합니다. 아무튼 4군단장은 대혼의 무용담을 들었다면서 신나하는데, 3군단장 역시 그 소문을 듣고는 부탁이 있어서 왔다고 말을 거는데요. 몸이 전부 회복되고 나서 대련을 요청한다는데, 인생 최대의 고비가 오게 된 대혼이었습니다. 거절하려고 해도 이들의 표정에 쉽사리 거절도 못하게 생겼는데, 일단 대련은 곤란할 것 같다고 둘러대는 대혼. 3군단장은 설마 대련을 피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대혼이 대단하다고 입으려는 1군단장. 대혼이 대련 상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는 식은땀을 흘리는 3군단장의 모습. 아무렇지 않아 하는 대혼의 표정을 보며 놀라고 말죠. 그리고는 배려에 감사하다며 꾸벅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뿌듯해하는 표정의 에드입니다. 3군단장은 자신이 실력을 더 쌓고 도전하겠다고 하네요. 포기가 없는 3군단장이 미워지는 대혼입니다. 아무튼 간에 사람들을 피해 밖으로 도망쳐 나온 대혼. 간만에 미친듯 솟아오르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데요. 짜증을 풀 겸 눈에 보이는 돌부리를 걷어차는데, 나라가 마족병사의 뒤통수를 때리고만 돌부리. 그 모습을 보며 망했다고 생각하는 대혼인데, 병사들은 대혼을 보자 오히려 허리를 숙이는데요. 이들은 막의 최하위 인큐버스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인큐버스만을 남겨두고 도망가버린 병사들. 인큐버스는 대혼을 보고는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 인큐버스에게 손을 내미는 대혼입니다. 약골인 인큐버스에게 동질감을 느낀 대혼이었죠. 인큐버스는 보답을 하고 싶다며 시간이 있냐고 하는데요. 자신은 정원사 히엔이라며 식물을 소개시켜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없는 정원을 꿈꾸는 대혼. 대혼은 히엔에게 정원의 소개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왕성의 정원으로 향하는데요. 기분 좋게 구경하는 대혼을 공격하는 이상한 식물. 이상한 식물을 막아서고 관리해주는 히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대혼.
희엔에게 대충 변명으로 둘러대고는 도망가는데요. 희엔은 대온에게 다음에는 선물을 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희엔에게서 도망쳐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대온. 변명을 하긴 했지만 영군단원을 보긴 봐야 했는데 그렇게 마음먹고 찾아왔더니 아무도 없는 연무장. 훈련용 목검을 보고는 들어보는 대온인데요. 가벼운 목검도 들지 못하는 허약한 대온의 몸이죠. 그때 연무장에 들어오는 영군단 병사들인데요. 대온을 발견하고는 놀라고 마는 병사들이죠. 그들에게는 한없이 포스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대온에게로 달려가는 병사들, 인기 만점이네요. 대온은 그저 임무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가보려고 하는데 그때 병사들 사이에서 검을 뽑는 한 명이 보이고 검을 뽑아 달려나가는 동시에 발을 헛디뎌 삐끗하는 대온. 앞으로 자빠지고 마는 대온인데요. 덕분에 자신을 노리는 검을 타이밍 좋게 피해내는 모습입니다.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벌떡 일어나 도망가려는 대온. 도망가려다 몸이 기울어 암살자를 공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암살자를 제압해버린 모습. 암살자의 얼굴을 보고는 놀라고 마는 대온인데 마왕성에서 찾기 힘든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한 대온은 목검을 휘두르고 그렇게 암살자를 가둬놓으라고 명령하는데요. 연무장까지 암살자를 허용한 자신들에게 실망했을 거라 생각하는 병사들. 더 강해지자면서 당장 훈련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그 사건 이후 푹 자고 일어나는 대온. 그런 대온의 앞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마왕입니다. 마왕은 대온에게 지금 당장 시간 괜찮냐고 묻는데 그렇게 마왕을 따라 지하 감옥으로 향하는 대온. 그곳에는 지난번에 잡아놓은 암살자가 묶여 있었죠. 마왕은 그자를 가리키며 무언가 익숙하지 않냐고 묻는데 그자는 바로 영웅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용사는 마왕을 맞이하면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자폭을 하거나 자신의 힘을 세계로 흩뿌려 용사의 파편을 만듭니다. 물론 대부분의 파편들은 제국에게 이용되지만요. 아무튼 그런 귀한 영웅 후보를 왜 마계에 보낸 것일까요? 그때 마왕을 부르는 대온. 마왕에게 이자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단 둘만 남았는데요. 냅다 대온에게 배신자라고 하는 암살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실소가 터져나오는 대온인데 암살자에게 너는 버림패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암살자에게 하는데 암살자는 그 말을 듣고는 믿을 수 없어 하는 반응인데 더 들을 것은 없다는 듯 암살자를 냅두고 나오는 대온.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왕에게로 가는데요. 마왕은 대온에게 저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어보는데요. 죽이라고 하는 대온에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1군 단장 쪽 전방에서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진짜 영웅이 등장했다면서 대온을 그곳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때 순간 기억을 잃었던 듯 번뜩 정신을 차리는 대온.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냐며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마차 앞에서 출정을 기다리는 대온. 대온은 사실 종종 기억이 끊기는 이상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가게 된 거 영웅의 얼굴이라도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에드가 봤을 때는 즐거워 보이는 표정이죠. 마차에 타려는 대온을 부르는 누군가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11군 단장 리리넬이었죠. 귀여워 보여도 마왕 다음 가는 마력의 소유자라고 하네요. 리리넬은 충정 가는 대온에게 선물을 내미는데요. 뭔가 수상해 보여 거절하려고 하는 대온인데 방어 마법으로 한 번의 죽음을 막아준다는 말에 덥석 고맙다고 해버립니다. 에드와도 짝짝꿍이 잘 맞아 보이는 리리넬이네요. 한편 마차에 탄 대온은 과거를 회상하는데요. 사실 대온은 용사의 동료였었는데 막에 깊숙한 곳까지 오면서 많은 동료를 잃었던 용사 일행. 용사는 대온에게 여기까지만 오고 남아달라고 하는데 싸움은 자신과 제국군이 마무리 짓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왕군과 싸우러 출동하는 제국군과 용사.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아직도 용사 일행을 기다리는 대온인데 결국 싸움을 확인해보려 안쪽으로 걸어가는데요. 그곳에서 대온이 발견한 것은 매우 놀라운 광경인데 바로 제국군과 용사가 일방적으로 패배한 모습이었죠. 마왕은 용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묻고 그 말을 들은 용사는 씩 웃으며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자신의 몸 안에서 용사의 힘을 증폭시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폭을 준비하고 있는 용사의 모습인데 그때 대온의 뒤에서 나타나는 마왕군사의 모습. 그대로 몽둥이로 대온을 내려치고 맙니다. 도망은 불가능하다 생각한 대온은 발을 묶어놓으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단검을 들고 병사에게 돌진하는데요. 공격을 피하면서 가까이로 접근하는 대온의 모습. 그대로 단검을 휘두르면서 병사에게 뛰어가는데 병사의 목에 단검을 꽂아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조금 얕았는지 그대로 대온을 노리는 병사의 소나귀. 그때 이들이 서 있는 땅이 무너지고 마는데요. 병사와 병사 위에 서 있는 대온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절벽 아래로 처박히고 마는 두 사람. 떨어지는 힘으로 병사를 처치하는 데 성공한 대온이네요. 알고 보니 이 병사는 7군 단장이었다고 합니다. 7군 단장의 시체 위에서 누군가를 쳐다보는 대온. 그것은 바로 자신을 노려보는 마왕의 모습이었죠. 용사는 어째서 자신에게 왔냐고 대온에게 묻는데
용사에게 달려간 대원, 둘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대원이 살기를 바란 용사는 자신의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영웅의 힘을 대원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요. 용사는 파편 한 조각만이라도 대원에게 가달라고 소망하고 자포국이 아닌 양도라는 것을 눈치챈 마왕입니다. 그렇게 대원의 품 안에서 숨이 끊어진 용사. 용사의 몸을 조심히 내려놓는 대원인데요. 자신 역시 버티는 것이 고작이었던 약한 몸뚱아리. 주변에 있던 마족들은 용사를 죽인 게 대원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때 대원에게 다가오는 누군가. 마왕이 다가와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었죠.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당당히 이름을 밝히는 대원. 마왕은 마음에 든다며 마왕군에 들어오라고 제안하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마왕군에 들어가게 된 대원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한숨을 쉬는 대원. 마차는 달리고 달려 1군 단장이 있는 곳까지 도착하고 대원을 맞이하는 1군 단장의 모습입니다. 엉망인 꼴을 보니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1군 단장은 전투가 열리는 즉시 참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그러기 싫은 대원의 속마음은 전혀 모르죠. 한편 제국군의 막사, 영군 단장이 참전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전령인데요. 그 말을 듣고는 골치 아파하는 제국군 사령관. 그들에게 있어서 영군 단장의 위상은 매우 컸는데 마왕의 조커이자 군단장들 중 가장 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 말을 듣고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군사. 사령관인 크루엘은 영군 단장에게 자객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비록 실패하더라도 정보를 얻는 게 목적이었죠. 그 시각 대원은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있는데요. 전투에 참가할 생각에 온몸을 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왕이 제작한 붕대라고 하니 다 감아버리는 모습. 사실 마력이란 것은 한계가 있고 소모된 마력은 회복되지 않죠. 거기에 마력을 사용할수록 용사의 등장일이 가까워진다는데 마력을 펑펑 쓰는 마왕의 속내를 모르겠는 대원입니다. 대원은 핑계를 대고는 막사들을 돌아보려고 나갑니다. 하지만 막사들에는 마족들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대원의 모습을 보고는 사기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족들과 대원을 나무 위에서 지켜보는 누군가. 바로 제국군에서 보낸 암살자였는데요. 그가 지켜보는 대원의 모습은 위압감으로 가득한 절대자의 모습이었죠. 암살자는 실력을 확인해볼 겸 단검을 날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대원의 머리 위로 쏘아지는 단검. 금방이라도 대원의 머리를 쪼갤 듯 날아가던 단검이 벽에 박히는데 순간적으로 반응한 대원이 단검을 피해버렸던 것이죠. 사실 돌 때문에 넘어질 뻔한 대원이 운 좋게 피했던 건데 그 모습을 보고는 또 오해해버린 암살자. 다시 막사로 들어간 대원은 머쓱해하는데 에드에게 말을 돌리며 다른 질문을 하는데요. 그 모습을 천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암살자입니다. 에드는 대원에게 술을 따라주는데요. 암살자는 둘이 모지 못한 사이에 술에 독을 타버리고 그렇게 한 건 했다고 생각하는 암살자인데요. 무의식적으로 입에 술잔을 대는 대원. 순간적으로 기울이던 술잔을 멈칫하는 모습인데 냅다 술잔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대원입니다. 그리고는 벌레가 심하게 꼬인다면서 무서운 표정을 짓는데 알고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잔을 던져버렸던 것. 사실 아까부터 귀찮게 구는 벌레를 쫓아버리려 했던 것인데요. 그때 굳어지는 에드의 표정을 보게 된 대원. 쏟아진 와인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독이 타져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암살자가 잠입했던 것을 눈치챈 이들입니다. 한편 재빠르게 마족 진영을 빠져나오는 암살자. 영군단장은 정말로 위험한 자라고 알려야겠다는 일념뿐이네요. 소식을 듣고 온 1군 단장의 표정은 일그러지고 자신들의 사이에 암살자가 껴있었다는 사실에 웅성대는 병사들. 대원은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서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한편 암살자의 보고를 들은 크루엘. 이대로라면 제국의 승산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크루엘은 마왕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녀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가 없는 지금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관은 그런 크루엘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만 크루엘의 마음은 확고해 보입니다. 그때 허겁지겁 이들에게 달려오는 전령의 모습. 마왕군이 진격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선두에 서서 전투를 치르는 대원의 모습.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는 검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국군을 무자비하게 도륙내고 있는 대원. 그런 대원을 공격하는 누군가가 있었는데요. 대원은 공격을 맞고는 뒤로 심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연약한 대원에게 이 정도는 매우 큰 상처였죠. 대원을 공격한 것은 바로 제국의 영웅 크루엘. 리리넬에게 받은 목걸이가 순식간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밀리는 제국군들에겐 천군만마와 같은 크루엘의 등장. 대원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며 투구를 벗어보라고 하는데 거절하자 크루엘에게 돌진하며 단검을 휘두르는 대원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크루엘 단검을 피해내고 반격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인간의 영웅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대원의 단검을 쉽게 쳐내는 크루엘. 대원은 씩 웃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하는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소리치는 크루엘입니다. 그러자 현실적으로 여기까지만 하자고 말하는 대원인데 당장 눈앞에 영군단장의 목을 노리는 크루엘. 하지만 자신의 병사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대원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물러나겠다고 하는 크루엘입니다. 그렇게 양진영으로 다시 흩어지는 두 사람. 1군 단장은 돌아온 대원을 맞이해주는데요. 1군 단장의 앞에서 풀썩 쓰러지고 만 대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담보로 제국군을 물러나게 한 대원. 사실 갑작스럽게 나타나 마왕의 신임을 얻은 대원이기에 신뢰가 가진 않았던 1군 단장은 이제 대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왕성에 있던 리리넬의 얼굴이 굳어지는데 자신이 대원에게 준 목걸이가 깨졌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대원에게 가보겠다면서 길을 떠나는 리리넬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다시 마왕성으로 복귀하게 된 대원. 자신을 마중 나온 마왕을 보고 무언가를 말하는데 영웅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왕의 방으로 향한 두 사람. 대원에게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마왕인데요. 그때 다시 원래의 인격이 돌아오게 된 대원. 자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기억을 못합니다. 리리넬은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듯 울고 있네요. 그때 다시 돌아온 기억. 술에 취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술주정을 부렸다는 게 생각난 대원이죠. 그리고 목걸이가 파괴되었다는 걸 듣고는 실람해합니다. 한편 자신이 들고 있는 정보지를 보고는 놀라는데요. 거기에 있는 인물은 바로 크루엘 아르트. 바로 한때는 사랑에 맞지 않던 자신의 친형이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언제부터 그가 영웅인지 의심하는 대원인데 대원에게 이제 제국에 다녀올 때지 않냐고 하는 마왕. 대원의 가슴에 자신의 낙인을 마법으로 찍어놓는데요. 바로 대원은 마왕군과 제국의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왕의 스파이로 제국으로 가게 된 대원. 그때 대원에게로 다가오는 에드인데요. 그리고는 대원에게 무언가 말할 게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전의 마왕은 에드를 불러 무언가를 전달하는데 바로 에드를 군단장으로 승진시킨다는 말이었는데요.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굳이 대원에게 말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게 제국으로 출발하는 대원이네요. 에드는 대원에게 잔소리를 하며 따라붙는데 사실 에드는 군단장이 되지 않고 대원의 부하원으로 남기로 했던 것입니다. 한편 제국의 한 백작가의 정문. 그곳으로 향하는 한 인형을 쳐다보는 경비원들. 정문 앞을 막아서고는 정체를 밝히라고 하는데 대원은 문을 열라며 자신의 저택에 들어가겠다고 하죠. 그렇게 자신의 저택에 돌아온 대원 하르트 백작. 집사 레멘베르가 대원을 맞이해줍니다. 대원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스탑의 공작. 크루엘에게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을 하는데요. 암살자 길드에 의뢰를 넣겠다는 크루엘인데 그러자 공작은 혁명군을 사용하자고 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간만에 돌아와 백작다운 모습의 대원. 황제를 보러 갈 준비가 전부 끝나가고 있는데 호의도 많이 필요 없다고 하는 대원입니다. 현 황제 에도아르도 데 세르트. 그 왕자였던 그가 형 누나들을 전부 제끼고 황제 자리에 오른 그때 그리고 일어난 8년 전쟁을 회상하는 대원이었죠. 그때 마차가 덜컹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갑작스럽게 호위들과 싸움이 붙기 시작한 의문의 병사들. 그리고 대원을 덮치는 의문의 남자가 있는데요. 황제의 개를 찾았다면서 도끼를 들고 온 남자. 대원의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을 먹은 듯 도끼를 내려치고 있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도끼를 창으로 막아내는데요. 자신을 막는 자가 누구인지 뒤를 돌아보는 남자. 그곳에는 마치 미쳐버린 것 같은 흰옷의 병사들이 있었고 병사들의 문양은 바로 데오나르트의 살인귀 기사단이었죠. 당장 저들을 막으라고 소리치는 남자. 그렇게 상대를 향해 검을 뽑고 돌진해가는 기사단의 모습. 이미 전세는 뒤엎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찰나 멱살을 잡고 있는 손을 긁어내는 대원의 양손. 그렇게 남자의 손에서 벗어난 대원인데요. 순식간에 남자의 도끼를 들고는 내리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노린 남자를 처리해버리는 대원입니다. 그리고는 마차에서 피를 잔뜩 묻힌 채 내리는데 어디서나 환영받으며 무수히 많은 이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유능한 인재 아닙니다. 패배를 모르는 피에 미친 전투광. 그렇게 알려져 있는 나는 사실 전투는커녕 일상생활도 힘든 아주 병약한 사람. 저 그런 인재 아닙니다의 자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6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